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뉴욕 증시 국채금리 하락이 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9월 PPI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이었죠. 전달보다는 약화가 된 모습인데요. 시장은 오늘 나올 CPI에 더욱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장에서 우리 시장 양 지수 모두 빨갛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는 혹은 2% 가까운 강세를 그려냈는데요. 오늘은 예상 체결 지수 그리고 우리 오픈된 지수의 모습은 어떨지 화면을 통해서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0.36% 상승하면서 2,458.89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0.46% 강보합권에서 820.9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은 예상 체결 지수가 모두 빨간불 그려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도 2% 넘는 강세 이끌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0.44% 상승하면서 68,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었죠. 삼성 반도체 3조 원의 적자를 메운 부분이 바로 뭐였을까라는 부분들 많은 궁금증 자아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부 속에서 이 흑자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3조 원의 적자를 메꿨다라는 게 호평일색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삼성전자 0.44% 상승하면서 68,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장에서 강했습니다. 무려 7% 넘는 강세를 연출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보였는데요. 오늘 0.3%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소폭 빠졌습니다. 다만 오늘 1.85%, 2% 가까운 강세 연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14%, 삼성전자 우선주 1%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빨간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2%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대차가 1% 넘게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화학과 기아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I 0.39%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자, 어제장에서 9% 그리고 7%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었습니다. 1% 그리고 에코프로는 1.19% 급등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 LNF도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포스코 DX 0.6% 상승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보합권, JYP 엔터테인먼트가 보합권, 펄어비스 보합권입니다. 알테오제는 0.3% 상승 그리고 SM이 2%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봐야죠. 함께 하실 분 모십니다.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는 그 유무선 통신 장비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5G 관련된 이슈가 예전에 부각될 때마다 주가 상승 능력을 좀 충분히 보여주는 기업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은 좀 굉장히 그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22년 3분기 이후로부터 4분기 연속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뭐 관공서 수주와 그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계속 좀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외에도 그 미국의 다스 공급 전망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해외에서 북미 시장 그 대형 통신사 사업자의 공식 그 벤더로서 좀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내 수요도 좀 어느 정도 그 정부와 좀 연관성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은 결국 해외 수요도 같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사의 경우에는 또 양자 암호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투자사 크립토랩이 있습니다. 이 크립토랩이 양자 암호 기술을 좀 보유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또 양자 암호와 관련된 또 테마들이 이슈로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솔리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자 암호에 따른 그 테마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그 계속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그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투자 정책 일환으로 그 광대역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420억 달러의 그 보조금을 좀 책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 미국 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활성화된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솔리드는 계속 좀 주가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 2024년 말까지 뭐 6G 레디에 대해서 조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6G 레디에 대해서는 좀 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파악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5G 인프라 투자,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투자사를 통한 양자 암호 기술을 통해서 부각을 같이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그 포인트 잡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두터운 매물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진입을 통해서 매물이 좀 어느 정도 소화했을 경우에는 위에 지금 별다른 구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어서 오히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6,000원 아래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 접근을 했을 때는 매수가로 시초가로 접근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시간이 나올 수 있는 점을 봤을 때는 7,51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서 6,35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매물대를 앞두고 있는 통신 장비 업체죠. 솔리드 먼저 알아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빅텍입니다. 이 빅텍은 그 방위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는 방산주로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무력 분쟁이든 뭐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날 때마다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빅텍에 대한 주가는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다른 방산주 그러니까 LIG 넥스원과 관련된 그 실적이 좋은 편인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결국은 지금 테마주로서 크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빅텍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무력 충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일 그 헤즈볼라 그 개입 가능성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란이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의 그 지원해서 키운 세력이 사실상 헤즈볼라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그 형태 그 움직임에 따라 결국은 좀 방산주의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방산주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접근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좀 모멘텀을 찾아보자 한다면은 지난 7월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산자 그 신사업 일환으로 그 저전력 그 영상 인식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에 대한 개발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방산에 따른 이슈도 있지만은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대한 모멘텀도 일부는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슈보다는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그 테마주로서 분위기를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5,600원 상단이 좀 저항 구간으로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을 한다 하면은 5,600원 이상에서 저항 구간을 통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빅텍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좀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600원이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4,65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저희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솔리드 살펴봤는데요. 최근 통신주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G에서 이제 6G로의 발전이 눈부신 그런 솔리드. 6G 레디 수혜주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희 개장 전에 지금 다이알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빅텍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상한가 터치하기도 하고 관련된 방산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담아야 할 두 가지 종목 중에 두 번째 빅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상위를 이룰지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날 뉴욕에서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부터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강한 하루였습니다. 또 클라우딩 컴퓨터도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폴더블 폰과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주 역시도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치솟던 미 국채 금리는 좀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고 또 유가 역시 조금 더 주춤한 모습인데 자, 오늘은 우리 시장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 체결 지수에서 자, 지수의 모습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72%, 코스닥은 0.65%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2,469.16포인트, 코스닥은 822.71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양 지수 모두가 빨간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가지 종목도 한번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10가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십니다. 1.32%, 오늘도 지금 1%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69,100원 선인데 자, 오늘 시장에서 7만 선 터치할 수 있을지 저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분기 컨센서스도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올해 첫 조단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초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올 바이오파마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바이오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1% 넘게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류마티스 이상 데이터 공개 예정입니다.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동훈 아나텍 역시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로 5% 넘게 급등하고 있는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6% 넘게 급등하면서 시초부터 강한 모습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많으셨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급락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약간 급등락과 급락을 좀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5가지 종목도 살펴보실 텐데요. 자, 어떤 종목군들 지금 관심 많이 갖고 계실지 살펴보겠습니다. 흥구석유 역시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셨습니다. 급등도 반복했었는데요. 오늘은 시초부터 3% 넘게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 지속 가능성에 LPG 테마가 모두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오늘은 매물 출회하는 모습이네요. 3% 넘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대성 하이텍 6%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 기술이 지금 시초부터 8%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고 계신데 지금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상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 개발 소식에 어제장에서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8%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자, 포시에스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트웨어는 6%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솔트웨어와 포시에스는 같은 이유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 원 넘게 투자한다라는 계획 속에서 이 아마존 웹서비스 파트너사로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어제장에서 포시에스는 18% 그리고 솔트웨어는 1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합권 그리고 솔트웨어는 오늘 역시도 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욱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 이어받아가지고 조금 더 큰 종목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1위 신성 델타 테크 다시 공중부양 주가가 지금 하는 모양입니다. 2.8% 장 초반에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이따가 좀 우리 반 소장님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심 종목 2위. 삼성전자 같은 게 관심 종목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기가 어려운데 어제도 좀 강하게 반등했고 오늘도 지금 강하게 장 초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3위, 4위권에 이렇게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어제 반등이 좀 컸죠.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한 거에 따른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됐던 낙폭 과대에 따른 이게 반등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퓨첸, 포스코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도 벌써 10위권 안에 3개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흥구석이 최근에 뭐 관심들이 계속 많네요. 오늘도 6% 이렇게 관심이 있고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이 이게 7위에 있는 이름 회사가 좀 재밌어요. 어제 뭐 주가들이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뭐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오늘도 장 초반에 조금입니다만 지금 시총이 3조 원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과연 시총이 3조 원 이상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2조 원대로 밀려 내려갈 것인가 그게 앞으로도 이 관전 포인트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고요. 자, 누가 지금 사고 있을까요? 지금 사는 주체를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오늘 장 초반부터 선물을 좀 파네요. 1,457개 좀 팔고 있죠. 선물만 파는 게 아니라 현물에서도 지금 코스피 약합니다만은 80억, 그리고 코스닥은 좀 많이 팝니다. 629억 팔고 있고 외국인도 약하지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좀 사네요. 오늘 순매수 상위를 보면요, 삼성전자는 148억, 하이닉스는 126억 그래가지고 여기서 벌써 270억 정도 상위를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무래도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또 기대가 좀 커져가지고 이쪽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이는 그 리포트를 우리가 아침에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HBM 관련주들도 상당히 지금 각광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KB금융 아무래도 이제 연말로 가면서 배당주죠. 그래서 16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에 이름이 들락날락 하는데 오늘은 8.9% 이렇게 올라갑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얘기고 LNF 그동안 최근에 주가가 낙폭이 아주 강했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였다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을 2차 전지 쪽에서 하는데 오늘도 순매수가 지금 장 초반에 9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같은 날인데도 외국인은 111억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팔고 있습니다. 주가는 1.9% 2차 전지의 주가 방향하고 지금 같이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다시 프로그램 순 매도로 지금 돌고 있다 이런 얘기고 네이버 87억, 포스코홀딩스 오늘 파네요. 80억 정도. 그러니까 기관들이 공매도를 많이 쳤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공매를 통해서 차익 실현하는 프로그램 순 매수 쪽으로 갔다가 또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먹여버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어제 많이 올라왔죠.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여지없이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42억 이렇게 나오면서 프로그램은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 오르고 오늘 다시 4.9% 장 초반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 에코프로도 오늘 프로그램 매도죠.
116억 매도 나오면서 3.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까지 많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고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이제 조금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즉 어떻게 봐야 될까요? HBM 관련주까지 좀 묶어가지고 좀 볼까요? 네, 사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정 실적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다음 달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는 뭐 2분기 때 굉장히 좀 좋았던 걸로 좀 알고는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가려지는 것이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기업 다 남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HBM3에 따른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확정 실적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때 그 HBM3에 따른 수치가 언제 찍히는지에 대한 그 예상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에 따른 실적에 대한 뭐 그 실적에 대한 HBM3에 대한 기대감이 SK 하이닉스 먼저 크게 좀 부각을 받고 그 다음에 이후로 삼성전자가 HBM3에 대한 수치가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 한다면은 덩달아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쪽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2차 전지 쪽으로 좀 넘어가고 싶다. 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에코프로 BM도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이 지금 탑10에 벌써 3개나 들어와 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포스코 DX, 아까는 또 포스코 그 인터내셔널까지 이렇게 보였는데 말이죠. 자, 에코프로 BM 그룹. 포스코 그룹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그룹 쪽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만큼 이제 뭐 2차 전지 사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청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캐시플로우가 좀 안정적으로 더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지수에 대한 변동이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는 그 포스코 그룹 쪽이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장 뭐 에코프로가 좀 더 그 상승폭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은 최근에 이제 뭐 그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던 이슈도 있기도 하고 에코프로의 그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것을 참고를 했을 때는 일부 지금 숏 커버링이 일부 좀 들어와주면서 끌어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봤을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 에코프로도 좋아질 거야는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양극재에 따른 그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진 않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포스코에 대해서도 지금 포스코 그 홀딩스에 대해서도 결국은 지금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매력도를 지금 당장 보일 수는 없지만은 중장기 성장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길게 보자라는 주의로 좀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한다 해서 무조건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아까 1위권에 있다가 2위로 지금 신성 델타텍과 밀리고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좀 돌았거든요. 자, 초전도체 다시 뜨는 뭐 부상하는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상용화 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재차 상승한 것은 네이처에서 관심을 좀 표했기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신성 델타테크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약보합 상태로 좀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다른 이제 서남이나 관련된 기업들은 좀 하락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초전도체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거다. 신성 델타테크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9일 때 신성 ST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상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성 ST가 그 ESS 핵심 부품 제조 기업이기도 하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신규 상장에 따른 19일 날 상장을 하는데 이러한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신성 델타테크에 일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좀 더 있기는 하지만 결국 신성 ST에 대한 상장 19일 이전에 그 전거래일 때는 신성 델타테크는 좀 어느 정도는 매도를 전략을 취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좀 차익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자, 두산 로보틱스 좀 살펴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을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는데 별 재미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는 와중에 시총은 3조 초반에 이렇게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약이 오를 만도 한 게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2.6, 뉴로메카 3.7, T-로보틱스 5, 유진 로봇 6.9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만 지금 별로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이게 신규 상장주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크게 그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다가 조정이 좀 거세게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하이폭을 좀 더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고목가 부근까지, 그러니까 밴드 부근 그 아래를 터치를 하든 그 부분까지는 일단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열어두시고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보호예수 해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을 때는 결국은 지금부터 현재 시점부터 한 4개월 뒤나 3개월 뒤,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 때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뭐 전일 시총이 3조 원 정도 됐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조 후반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시가총액이 좀 낮아진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장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여전히 조금 그 주도 업종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테마주들의 어떤 급등락폭이 조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테마주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좀 시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9월 달부터 중소형주보다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9월 달에 대형주 하락률이 한 3.6% 정도, 그리고 소형주는 한 5.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어떤 변동폭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연말로 갈수록 이제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소형주들 위주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좀 있으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반도체 업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도 지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좋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가에서 담기에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산업의 어떠한 쌀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결국 반도체가 살아야지 지수가 또 상승을 할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또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주도 업종은 사실상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월 달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저가에서 이제 좀 담아보는 기회로 삼으시던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과도액 낙폭되어 있었던 이런 실적주들 위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다음 주도 섹터로 기대되는 반도체 쪽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담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자동차나 과대 낙폭 실적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1위는 사마 알미늄,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2위는 STX, 자회사 STX 그린로지스가 친환경 벌크선 한 척을 임차 선박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오토에버, 다음 달 15일이죠. MSCI 정기 변경을 앞두고 금양, 포스코 DX, 현대오토에버가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상승세 를 보였습니다. 자, 4위는 웅진,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투자의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이고요. 5위는 삼성 SDI,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이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건설된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1위. 솔트웨어, 아마존 웹서비스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 소식에 관련주로 24% 넘게 급등했고요. 지금도 4% 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2위는 고바이오랩, 그리고 3위 폴라리스 오피스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도 물망 올려주고 있죠. 4위는 에이스테크,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자, 5위는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차지했습니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 SDI 거의 4%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가 2.92%, 그리고 사마 알미늄이 8.21%, STX가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선 웅진만이 홀로 0.62% 소폭 빠진 채 지금 1,292원대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보면 될까요? 네, 삼성 SDI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들의 또 수급이 4거래일째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가 부근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과대낙폭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역시도 지금 좀 저가에서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뭐 소재 쪽보다는 이 배터리 쪽이 밸류 부담이 좀 덜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좀 밸류 부담이 덜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삼성 SDI 역시도 지금 뭔가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부분인데 사실 예상치가 이제 한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3분기에 한 5,200억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전 분기 한 4,600억대보다는 훨씬 더 웃도는 수치를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전방 수요가 조금 부진한 점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그 영업이익이 조금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인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좀 상회하는 수치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배터리 쪽은 계속해서 조금 전도 유망한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 SDI와 같이 이제 그 더불어서 보실 종목이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결국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삼성 SDI보다 훨씬 더 저는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 원가 개선 부분에서 있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 SDI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계속해서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삼성 SDI를 살펴봤습니다. 밸류 부담이 덜한 종목을 지금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4% 넘게 급등하면서 53만 6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고바이오랩 5.32% 그리고 에이스테크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솔트웨어 3% 그리고 질환지교 시큐리티 역시 1.85%. 코스닥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봐야 될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되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I 관련주로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와 연계해서 이런 이제 차 안에서도 문서 작업을 편리하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을 조금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테슬라에 대한 그 판매량이 높아질수록 결국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어떤 수주량도 저는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던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뭐 고공성장을 하는 뭐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기대감 그리고 테마 관점에서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뭐 5,11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좀 가격 전략을 잘 잡고 내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들어올 가능성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 5,07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현재가에서도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70원대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000원대 이하로 밀린다면 조정 구간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좀 깊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단은 좀 4,000원대까지 손절 라인 잡아주시고요. 그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부근인 7,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가격 전략을 잘 잡고 접근해 보시라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계속해서 몰려올 것이다라는 의견. 현재도 진입 가능하고요. 단 4,000원 이하로 밀린다라면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현재가는 5,0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볼 부분들은 바로 수급입니다. 그동안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이어졌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 수급이 한 18만 6천 주 정도 또 들어온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거의 대부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CS-윈드 지금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내 그런 풍력 타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주요 국가에서 이런 풍력에 대한 정책 지원을 또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풍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시장의 반등도 있었겠지만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북미 시장에서 나오는데 최근 미국에서도 이 풍력 관련 정책을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풍력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10월 달 내로
이런 풍력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까운 나라 뭐 대만만 보더라도 이 해상 풍력 비중을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찰 한도를 현재 500메가와트에서 최대 1기가와트까지 지금 이제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풍력에 대한 어떤 전망은 나쁘지 않다, 굉장히 밝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스타스에 대한 어떤 그런 풍력 터빈 수주도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CS 윈드는 베스타스와 또 과거에 이제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풍력 터빈 수주가 또 작년 대비해서 한 113%가량 또 2배가량 또 증가를 했고요. 또 이제 주요 이제 관련 기업 거래처인 지멘스 역시도 최근에 이제 수주가 역대 사상을 또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CS인데 어떤 수주 연결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날로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 어떤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은 5년 이래의 역대 최대치를 또 달성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 작년 1조 3천억 수준에서 올해는 이제 한 1조 7천억까지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400억에서 1,500억대까지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쪽은 지금보다 미래로 갈수록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황 자체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매력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적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고요. 현재 52,7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가에서도 저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최소 한 75,000원대까지는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45,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가 지금 47,650원대인데 사실 최저점을 좀 갱신한 종목들은 결국에 그 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장기적으로 또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손절가는 조금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대표적인 풍력주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역시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친환경 업황도 기대되는데 이 고금리에 민감한 종목이라서 많이 눌려왔었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고요. 최근 한화솔루션과 CS윈드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었죠. 주요 원전 운영국인 프랑스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호재가 나오고 있고요. 이 대부분의 매출이 북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52,600원. 매수가가 52,700원 이하에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담아도 무리 없을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이하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앞서서 뭐 삼성 SDI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린 만큼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따라가기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가장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부분이죠. 굉장히 좀 좋게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이 40%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매출액 또한 7.5%에서 8%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또 이제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좀 봤더니 바로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전기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주력 시장은 바로 이제 북미 시장이죠.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가 GM이라든지 폭스바겐, 테슬라 쪽인데 지금 이 대부분의 이제 고객사에서 이
배터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 또 생산 공장을 또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가 개선 노력에 이제 굉장히 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배터리 업종에 있어서 거의 뭐 최선호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IRA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어떤 수혜 혜택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3분기 영업이익에도 이 세액공제 부분만 한 2,155억 원 정도 네토 들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 혜택이 지금 뭐 3분기뿐만이 아니라 1분기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그런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한 25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무려 이제 작년 이제 매출액보다도 훨씬 더 돌파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매출액까지 더해진다면 결국에 올해 전체 매출액도 작년보다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기차 시장이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서도 뭐 원가 개선이라든지 뭐 제품에 대한 어떤 차별화를 계속해서 좀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우려는 좀 아니다.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국내 동종업계들과 비교했을 때 이 셀 출하량 추이가 가장 또 높게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쪽을 보신다면은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지금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49만 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 조금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부근이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45만 원 이하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과도한 비관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린 가운데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웃돌았다며 지금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보고서까지 냈는데요.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도 있지만 국내 동종업계랑 비교했을 때 특히 배터리 쪽을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이 대장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기관 4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면서 지금 한번 따라가도 좋다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지금 0.81% 상승하면서 49만 6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는 49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5만 원 이하, 목표가는 60만 원 선에서 잡아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따라가 말아도 한번 살펴봐야죠. 어떤 종목을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따라가 마라. 지금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종목은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뭐 배당에 대한 매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뭐 또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롯데손해보험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금리 시대에 있어서 뭐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간 누적 순매수세가 또 140만 주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JK 파트너스가 인수를 했고요. 또 이에 따른 매각 이슈로 인해서 얼마 전에 또 이제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수급이 그렇게 다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서 현재 단기적인 실적은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정도로 또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한 8,55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에 비교하면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상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수익성 하락의 원인이었던 부분들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비중을 지금 대폭 줄여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장기 보험 상품을 계속해서 이런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실적 개선이 되는 것은 좀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3분기 실적에서만 보더라도 조금 수치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영업이익 손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 750억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으로도 또 기록을 했고요. 또 작년 1, 2분기 합친 영업이익 519억 수준에서 지금 한 1,500억대까지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업 가치도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분간에 이제 고금리 시대는 조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보험주들은 짧으면 올해 연말까지라도 충분히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2,815원대인데 2,900원 이하대에서는 좀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넘어서 3,5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이하대까지 좀 짧게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단기 관점에서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오히려 배당보다는 매각 이슈가 있었죠. 수급 흐름 역시도 양호하고요.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따라가 마라 종목 롯데손해보험 2% 넘게 밀리면서 현재 2,815원대입니다. 매수가는 2,9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500원 이하에서 한번 의견 제시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주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8% 강보합권에서 2,469.72포인트, 코스닥은 더욱더 강합니다. 1.81% 강세 연출하면서 831.89포인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솔리드와 빅텍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CS윈드와 LG에너지솔루션, 롯데손해보험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다양한 내용과 이슈사이트를 함께 여러분들께 더욱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